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저번 회차가 주중에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 찍을 시간이 좀 애매해서, 네, 공지를 따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역시 1, 2, 3번과 12, 13, 14번을 가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미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70% 넘는 경기가 4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이변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울버햄튼 경기는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거 지금 현재 울버햄튼보다 웨스트햄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울버햄튼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이게서 잠깐만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정배를 받고 있긴 해요. 다만 원정팀도 그렇게 좋지 않다. 원정팀도 좋지 않기 때문에 두 팀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디부터냐. 울버햄튼 경기부터 배당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 28에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84% 정도로 웨스트햄이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건데 44%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배당을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2.27이라는 배당을 해외 배당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원래 정배가 아니라 지금 역배를 받고 있잖아요. 즉 저는 이거를 웨스트햄이 이기면 원래 정배라면 이게 핸디값이 있으니까 그걸 막았다라는 느낌으로 받고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다. 근데 울버햄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2점 차 이상은 당연히 아닐 거다. 왜냐면 웨스트햄이 지금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팀 모두 다 별로기 때문에. 그리고 별로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이길 확률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2점 차 이상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저는 1점 차 승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무합패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단통으로 가기가 좀 애매한 게 두 팀이 지금 상대 전적이 무승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승부가 이번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가 가장 이변이겠구나 싶어서 무승부는 받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즉 이 경기는 무패로 갈 거다. 다음에 5번에 아탈란타 대 로마. 이 경기도 거의 이제 좀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탈란타는 10위, AS 로마는 4위. 근데 아탈란타가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배를 받고 있고 이거는 배당과 그 퍼센테이지가 동일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아탈란타가 지금 현재 2.04로 정배치고는 꽤나 낮은 정배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했을 때는 38% 정도가 나와요. 아탈란타 38%, 무승부는 28%, 34%.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제가 38%, 28%, 34%라고 했으니까 거의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63이라는 배당을 아탈란타가 받았어야 했다. 해외 배당으로. 근데 지금 현재 배당 받고 있는 게 2.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배당을 받았죠. 좀 더 깎은 배당. 그러니까 승은 가져가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무승부를 안 하고 있어요. 10경기 동안 아탈란타도 지금 무승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경기 동안 지금 아탈란타 무승부 없고 AS 로마도 지금 현재 20경기 넘게 무승부가 없어요. 즉, 이 두 팀은 무승부를 잘 안 내는 팀이다 보니까 이 경기도 무승부가 되게 이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당치고 3.10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아틀란타의 승으로 갔을 때 1점 차 승부 가능해 보이는데 2점 차 승부는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구매율이 1점 차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승과 무, AS 로마의 승은 안 가져간다. 승과 무 두 개로 픽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다. 4, 5번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6번 경기죠. 나폴리 대 라치오. 라치오 대 나폴리. 나폴리가 50.6%를 받고 있는데 자, 이 경기는 나폴리가 저는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3위 대 8위 싸움이긴 하지만 최근에 라치오가 나쁘지는 않아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막 승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폴리는 현재 3연승 컵 경기 포함해서 3연승이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고 나폴리도 지금 현재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고 라치오도 나쁜 팀이 아닌데 절대 못하는 팀이 아닌데
일단 누가 이길지는 저도 잘 감은 안 와요. 근데 제가 분석한 거는 47% 정도가 나왔어요. 나폴리 쪽으로. 47%, 27%, 26%. 자, 이거를 이제 배당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47%면 2.12라는 배당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2.12. 근데 지금 나폴리가 받고 있는 배당은 2.35로 꽤나 좀 더 높은 배당을 받았어요. 좀 많이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는데 어, 근데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는 나폴리 승도 충분히 보여서 이거 솔직히 어, 저는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나폴리 승도 가능한 것 같아요. 배당 자체는 좀 높은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2점 차 승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게 1점 차 승부로 떨어지냐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는 좀 지우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몰래만한 경기인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지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통으로 간다면 단통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4, 5, 6번에는 좀 힘을 줬습니다. 이 경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배당 자체도 나폴리 쪽으로 괜찮아요. 2.14 정도면 얘 상대로 나쁘지 않지. 근데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2점 차 승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야, 근데 이거를 1.48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단통으로 간다면 나폴리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좀 애매해서 저는 그냥 지웠습니다. 지웠고. 다음에 피오렌티나 크레모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피오렌티나가 지금 현재 22, 1승 6무 10패입니다. 그래서 크레모네 상대로 지금 배당을 굉장히 낮게 받고 있어요. 1.58이라는 배당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거 크레모네도 못하긴 하는데 피오렌티나가 이런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근데 이상하게 퍼센테이지와 구매율은 홈 쪽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정도로 몰래만한 수치로 본다면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희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퍼센테이지도 1.58에 받는 배당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분석을 했을 때 잠시만요.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지금 한 47%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그 피오렌티나 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랑. 근데 이게 그러면 2.12라는 배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당을 1.75로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오렌티나 쪽으로 몰려야 된다고 저는 원래는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피오렌티나 쪽을 이렇게 많이 안 바라볼 이유가 있나? 직전에 우디네세도 피오렌티나가 5대1로 잡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피오렌티나 승으로도 생각을 해줘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크레모네랑 할 때 크레모네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 좀 더 하고 있다? 배당으로만 보면 솔직히 안 가져가고 싶죠. 크레모네는. 안 가져가고 싶은데 어렵네 이것도. 사실 나폴리 경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 경기를 지워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원래 단통패로 생각을 했는데 제 제가 여태까지 해온 거로 봤을 땐 이거는 크레모네로 가주는 게 나름 괜찮아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원래는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오렌티나가 한 60% 정도였으면 저는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퍼센테이지도 낮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래 더 한 66%? 60% 이상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승부패를 그동안 해오면서 느낀 거. 그래서 저는 피오렌티나 승 안 가고 크레모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다음에 이제 에버턴 경기고요. 에버턴 대 저기 브랜드퍼드는 지금 에버턴이 좀 더 많이 유리한 느낌이 들어요. 8위 대 9위 싸움이긴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53% 정도를 바라봐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경기가 잠시만요.
이거를 아니 이거는 제가 분석한 건 58, 27, 15 이 정도가 나오긴 했는데 잠시만요. 좀 이상하네. 48.5%. 잠깐만요. 48.5%. 2.06이라는 배당이 나왔어야 됐네. 2.06. 잠시만요. 2.06이라는 배당이 나와야 되는데 2.39라는 배당을 받았다. 즉 좀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는 좀 에버턴이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브랜드포드 최근에 3경기 동안 패배 없고 이거는 근데 에버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에버턴이 안 좋아 보이는 게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거였는데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지금 부상이랑 햄스트링 부상, 국대 차출 이거 때문에 좀 공격진이랑 미드진이 조금은 전력 누수가 많아서 에버턴이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경기인데 이게 제가 58%가 아니고 한 39% 나왔네요. 39%. 그럼 39%에 대한 배당 알맞는 배당은 2.56 정도가 나와야 됐는데 지금 현재 에버턴이 받고 있는 배당이 2.39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거는 2.56 정도 받았어야 됐다. 근데 2.39면 꽤나 낮은 배당을 받았고 심지어 에버턴 배당을 봤을 때 저는 2점 차는 좀 힘들지만 1점 차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1.50, 2.90 이건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브랜드포드의 승리가 좀 더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안 보고 있어. 14.2% 정도로 오히려 안 보고 있고 여기서도 이 정도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프레임 값도 아닙니다. 이거는 배당으로만 봤을 때. 즉, 이 경기는 1점차 승부에 조금 더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에버턴의 1점차 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에버턴의 1점차 승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승부는 안 보고 이변 본다면 브랜드포드 승인데 저는 이거는 에버턴의 승으로 갈게요. 에버턴의 승으로 이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다. 다음에는 풀럼 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많이 유리해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분석하기로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62% 나왔고 이거 22%에 16%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는 배당을 과연 받았을까? 네, 한번 계산을 해보면 1.61 정도의 배당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리버풀이. 근데 1.96이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높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리버풀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풀럼이 최근에 3경기 동안 2승 1무를 했지만 리버풀은 어쨌든 지금 현재 8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챔스 포함해가지고요. 뭐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7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예. 굉장히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풀럼은 전력 누수가 많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당연히 이제 많이 유리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리버풀이 배당이 너무 높게 받아가지고 이변일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게다가 배당이 많이 높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리버풀 쪽으로 많이 몰렸을 거거든요. 네. 그쵸? 근데 플럼 쪽으로도 좀 바라보네요. 네, 저는 플럼 승이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진짜로. 네, 여기를 많이 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리버풀이 너무 유리해 보여. 그래서 리버풀이 2점 차 이상으로 이기는 건 터무니도 없고 이긴다면 1점 차인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플럼의 승이 훨씬 더 저는 괜찮아 보인다. 즉 이거는 이변을 보겠다. 단통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뉴캐슬 경기고요. 뉴캐슬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랑 맞붙게 되는데 뉴캐슬이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58%, 55에서 58%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71%로 한 14% 정도 좀 더 높은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분석하기로 최대치는 58%니까 이거를 배당값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1.7이라는 배당이 나오는데 뉴캐슬 승리 지금 해외 배당으로 배당을 얼마나 받고 있냐? 왜 안 나와? 1.77 지금 현재 1.67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변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 이런 정도예요. 예. 승은 가능한 정도예요. 가능한데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걸 만약에 최소치 55로 잡으면 1.81이 나와요. 이럴 때는 또 뉴캐슬 승리 배당이 1.77, 1.67까지 내려갔으니까 낮게 배정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뉴캐슬 승은 살아있는 배당이다.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국내 배당으로 한번 봐보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순위가 더 높아요. 뉴캐슬이랑 순위가 지금 1점 차. 예, 그러니까 3개 단위지만 어쨌든 한 경기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림이 맞고, 뉴캐슬은 오히려 지금 수비 누수가 너무 많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도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다만 뉴캐슬이 좀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전력 누수가 많네. 지금 다니엘 무노즈도 못 나오고 여기 사르도 못 나오고, 저는 이 경기를, 잠깐만, 배당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이거를 안 본다고? 2.13을 안 가져간다고 사람들이? 이거는 단통승 갈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안 보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뉴캐슬의 승을 단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베로나 대 토리노인데, 죄송해요. 12번이 아니고 11번이군요. 토트넘 대 썬더랜드인데, 썬더랜드를 상대로 토트넘이 53.6%를 받고 있다. 근데 제가 분석하기는 한 42% 정도 나와요. 42, 33, 25 이 정도 나옵니다. 42%를 배당으로 환산을 해보면 2.38이라는 배당을 받았어야 했는데, 토트넘은 지금 배당을 1.82를 받고 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이 경기가 지금 너무 낮게 받았어요, 배당을. 예. 뭐 어느 정도 0.2 정도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지금 썬더랜드가 부상자가 많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네. 토트넘 부상자가 많은데, 못 나온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 흐름은 사실 안정감이 있는 팀은 썬더랜드란 말이에요. 썬더랜드는 지금 현재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지금 최근에 유일하게 패배가 맨체스터 시티. 예. 최근 10경기에서 2패만 기록했는데, 토트넘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 게다가 홈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다만 썬더랜드가 토트넘 홈에서 굉장히 약했다,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매율이 굉장히 이상하죠. 또 이게 1.67이면 이 구매율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오히려 토트넘 쪽보다는 이 원정 쪽을 좀 바라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원래 구매율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0.2 차이의 이 핸디캡이 나온 걸로 봐서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거 썬더랜드의 승보다는 토트넘의 사이드로 생각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이게 그럼 구매율은 왜 이렇게 몰려 있는 걸까? 지금 구매율이 토트넘의 승을 안 바라보고 썬더랜드 쪽을 바라봐주고 있는데, 이건 최근에 썬더랜드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토트넘은 좀 망가져 있고 전력 누수도 많고, 사디키 선수도 못 나오네. 수비 쪽도 좀 차출이 아니라 국대 차출도 많고. 이거는 썬더랜드구나. 죄송합니다. 페페사르 못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그 토트넘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전력 누수가 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풀 주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풀 주전으로 나오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게. 근데 배당만 보면 사실 전 승이거든요.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배당이에요. 0.2 차이 핸디캡 주는 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일단 토트넘이 2점 차 이상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의 승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의 승을 할게요. 이 피오렌티나 경기랑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 경기였는데, 이건 퍼센테이지를 좀 더 받았고 이거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택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이 7번과 11번이 틀릴지 말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1, 2, 3번과 12, 13, 14번은 멤버십 분들에 보이도록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